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채널A 단독 보도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자, 저희가 일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이 수사와 관련해서 김희중 전 부속실장의 입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한간의 언론 보도가 많았을 때 정치데스크 시간에 이렇게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게 아니다. 김희중 전 실장보다는 김백준 총무기획관의 입을 주목해야 된다. 이런 뉴스를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역시 김백준 전 기획관으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증언이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본인이 돈을 받았던 거는 진술을 했었는데 누구의 지시였다 이런 것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었는데 김백준 전 기획관이 최근에 검찰에서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는 얘기인데요. 나는 국정원과 이 전 대통령 사이에서 통로 역할만 했을 뿐이다. 이 전 대통령이 지시를 했고 그래서 지시에 따라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고 또 지시에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의 통제하에 사용했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사실 이제 본인이 그냥 단순히 이제 돈을 집행하는 이제 총무기획관으로서 일을 했을 뿐이고 예. 이 돈이 오는 과정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는 모두 이 전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는 진술이어서 이 앞으로 이제 이 전 대통령 수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김백준 전 기획관은 시청자 여러분 다들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의 40년 집사입니다. 40년 집사가 검찰에서 나 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전 대통령 통제 하에서 저 특활비 다 썼어요. 이 진술이 이준석 위원장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 특활비 수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결정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지만 우리 검찰도 이제 사실 이런 정치자금 수사에 대해 가지고는 도 같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처음 보는 게 뭐냐면은 돈이 전달된 통로를 쫙 봤을 때 보통 가운데 있던 분들은 뭐라 증언하냐면은 들어온 돈과 나에게서 나간 돈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쓴 돈은 없다로 이제 보통 이야기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그 새 비서관과의 관계에서 봤듯이 우린 받은 거 유용하지 않고 다 썼습니다. 위로 올렸습니다라고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가운데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분이 좀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되면 하는 증언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은 그 전에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면 김백준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나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근거로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난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 조사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들어왔지만은 내가 쓴 건 없고 그대로 이명박 대통령이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증언의 궤가 좀 달라진 것이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곤란스러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김백준 전 기획관은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강 기자,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면회를 일절 김백준 기획관이 거부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기류가 좀 느껴지죠. 우선 구속 직전에 저희가 이제 취재진이 김 전 기획관과 통화를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통화 내용 듣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었다고 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겠는데 그 주었다고 하는 사람이 다들 짜고 하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는 아니에요. 받는다고 나한테 주었다는데 그건 받은 거 없고. 자, 이렇게 혐의를 지금 거부하던 사람이 조금 전 설명해드렸지만 자신은 어떤 통로 역할만 했다라면서 어느 정도 혐의가 열려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듯한 진술을 했던 이유가 뭘까? 아무래도 수사 협조를 조금 하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관계자들도 면회를 오려고 했지만 면회를 거절을 했고요. 또 이제 이미 구속된 이후에 영포빌딩 그 지하 창고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잖아요. 검찰에. 이것도 어느 정도 김백준 전 기획관의 그런 진술 때문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검찰도 이후에 이제 김백준 전 기획관에 대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는 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검찰의 어떤 그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백준 전 기획관의 과거 발언이 또 하나 화제가 되고 있는 발언이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한 부분이었을까요? 영상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대통령실 살림살이는 그야말로 마른 소원을 짠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있고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어떻게 주모 있게 사는가 해서 제 별명이 왕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총괄하던 김백준 기획관이 당시 이제 국회에 나와서 내가 왕소금이다. 그만큼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청와대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 같은데 어찌됐건 지금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어요. 근데 김백준 기획관의 아까 이준석 위원장도 잠깐 얘기했지만 진술이 이렇게 180도 바뀐 이유는 뭘까요?
결국엔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고령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은 보통 이제 검찰이 이제 회유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그런 부분도 작용했다 볼 수 있을 거고요. 예. 최근에 보면 여러 이제 그 사이에 검찰 또 압수한 것도 있고 최근에 보면은 검찰이 뭐 왜 이제 국정원 관계자를 조사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증언이 나왔다면은 김백준 기획관이 이제 꼭 부인만으로는 일관할 수 없는 새로운 상황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그 정도가 합리적인 추론이고요. 예. 결국에는 그 상황 속에서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돈 받은 일이 없다라는 철옹성이었던 이제 김백준 총무기획관이 예. 결국에는 용처를 이제 결국엔 이명박 대통령이 증명해야 되는 걸로 떠넘긴 거거든요. 결국엔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 입장에 들어간 겁니다. 네. 나에게 들어온 돈이 있다고 입증되면은 내가 쓴 돈이 입증돼야 되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합리적이냐. 예를 들어 나란 일에 썼다라고 합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유용했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부분 앞으로 이제 사실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는 김백준 기획관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을 겁니다. 안 들어줘서 그렇지.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검찰 이제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했다 이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당시 국정원 간부 2명도 구속이 됐고요. 이 데스크가 좀 정리를 해보셨다고요? 알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또 다른 의혹이 하나 있죠. MB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요. 이 특수공작비로 전직 대통령들 뒷조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국정원에 이 특수공작비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뭐 테러 예방하는 데 쓰이는 돈이에요. 테러 예방하는 데 쓰라고 준 돈이지 전직 대통령 뒷조사하라고 준 돈은 아니거든요. 근데 뒷조사한 정황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죠. 자, 무슨 얘기냐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지금 구속된 인물이죠.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이 특수공작비로요. 호텔 스위트룸을 장기 임차했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한 보증금 규모가 수십억 원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돈을 특수공작비로 써야 하는 거예요. 테러 예방해야 되는 돈인데 스위트룸을 장기 임차한 거죠. 그런데 원세훈 원장이 이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보시죠. 극비리의 공작을 지시합니다. 누구한테? 본인 밑에 있는 최종읍 당시 국정원 3차장. 그리고 또 한 명의 미션이 주어지죠. 김승현 당시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이 원세훈 원장으로부터 야, 극비리로 내가 공작을 지시할 게 있어. 내 말 잘 들어야 돼. 해서 이 두 사람은 원전 원장의 뜻을 받들어서 공작을 수행했고요. 결국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 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이 두 사람이 극비리의 공작을 했는데 그 내용이 과연 뭘까요? 보시죠. 아니 테러 예방하라고 준 돈을 이 이명박 정부 국정원은 원세훈 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뒷조사를 실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작전명이요. 참 교묘합니다. 이게 누구나 알 수 있는 작전명을 쓰면 들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진행한 거예요. 작전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작전명은 데이비드슨이었습니다. 데이비드슨. 이게 왜 데이비드슨이지? 하실 텐데 자, 데이비드슨의 이 알파벳 첫자 D죠. DJ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 D자를 연상케 한다고 해서 데이비드슨이라고 이 공작명을 작전명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중에 떠도는 풍문을 막 정보를 수집하고 다닌 겁니다. 이 특수공작비를 가지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도 했습니다. 근데 작전명이 뭔지 아세요? 물고기 연어예요. 물고기 연어. 자, 작전명 연어. 그럼 왜 연어일까요?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퇴임 이후에 고향인 봉하마을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딱 알고 아, 그와 비슷한 작전명 연어라고 이 뒷조사 작전명을 지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특수공작비가 이 두 전직 대통령 조사하는데 한 10억 원이 넘는 특수공작비가 지금 쓰여졌다는 건데요. 이준석 위원장 보기에는 글쎄요, 뭐 데이비드슨 연어라는 작전명까지 두고 이 뒷조사했다는 거는 좀 충격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전직 대통령들의 어떤 비위 사실이 있으면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에서 나설 수는 있겠지만은 뭐 비위 사실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는 뒷조사 아니겠습니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어떤 제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진짜 자의로 임의로 한 것이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혹시라도 어떤 제보나 이런 구체적인 증언에 의해서 시작한 것이라면 좀 문제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을 아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시중에 떠도는 그런 뭐 풍문들을 뒷조사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럼 노 기자 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뭐 어떤 부분을 저렇게 뒷조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자금을 조성한 게 아니겠느냐, 아.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했다, 뭐 이런 이제 소문들이 도니까 그걸 확인해 보라라고 하면서 여기에 그래서 이현동 이제 국정원뿐만 아니라 이현동 전 국세청장까지 동원된 정황이 포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현동 전 청장 같은 경우는 어제도 이제 장시간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실제로 해외에 있는 국세청과도 좀 공조를 해서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국세청 이제 미국 기관에 뇌물을 건넸다 이런 의혹까지도 제기된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일단 이제 그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저런 식의 뒷조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특수공작비 국민 혈세 들여서 뒷조사했는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다 그런 뭐 주변에 떠도는 풍문들은 사실 무근으로 판명이 났다고 하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했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67번째 생일이 내일입니다. 근데 구치소에서 맞는 내일이 첫 생일인 거죠? 예, 사실상 그렇죠. 그래서 뭐 지난해에 이제 탄핵이 결정이 되고 대선이 부랴부랴 이뤄졌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생일과 올해 생일 둘 다 좀 쓸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해 생일은 특히 뭐 일단 청와대에서 같이 맞았지만 케이크가 없는 그런 생일이었거든요. 네. 대신에 이제 중국의 그런 팬클럽에서 날아온 그런 엽서, 달력, 티셔츠 선물 같은 걸 받기도 했고 산모들과 함께 생일상을 먹었는데 그 생일상 메뉴가 칼국수였습니다. 칼국수가 이제 수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알려진 그런 기운이 깃든 그런 음식인데 네. 일단 그걸 먹으면서 한광옥 비서실장이 지금 뭐 비록 안 좋은 일이 좀 일어났지만 건강하시길 빈다, 건강을 위해서 건배라면서 포도주스 건배를 같이 나누는 등 그런 생일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이제 뭐 케이크도 없는 것과 더불어 사실 같이 할 사람도 없죠. 이제 구치소 독방에서 이제 자신의 67번째 생일을 맞아야 되는 그런 쓸쓸한 운명이 됐습니다. 자, 오늘 이제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67번째 생일을 맞았어요. 광화문 일대에서는 보수단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생일 축하 행사를 열었다고 하는데 저기 이제 세종문화회관에 있는 그 계단인 것 같습니다. 노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보수단체가 저렇게 모여서 저렇게 생신 축하 앞에 보면 케이크도 놓여 있고요. 뭐 67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모습인데 뭐 정확히 설명은 좀 더 들어봐야겠지만 지금 보시는 게 주황색 모자에다가 빨간 망토를 똑같이 쓰고 있거든요. 저게 뭔가 촛불, 이제 생일 케이크의 어떤 촛불 같은 걸 의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네. 여기 현장에서 조금 이제 눈에 띄는 인물들이 많이 보였어요. 아, 누굽니까? 예, 일단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동생이죠. 박근현 전 이사장의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까지도 참석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여전히 이제 구치소에 가 있긴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애국자고 여전히 우리의 대통령이다라고 하면서 저렇게 생일 축하하는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생일 축하 행사장에 나타난 눈에 띄는 인물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그 목소리 듣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각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통령 생신 축하합니다. 네, 신동욱 총재의 저 육성은 재작년 생일 때 이제 그 목소리를 들었고요. 오늘 신동욱 총재도 근데 아까 그 행사장에 참석은 했습니까? 네, 참석은 했는데 이제 영상이 좀 들어오는 대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네. 일단 뭐 인증샷 같은 것들을 올리면서 본인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자세히 예. 보시면 저 안에 앉아 있는 게 지금 보이는 그러네요, 게 그러네요. 바로 신동욱 총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보면은 과거의 시청자 여러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생일을 맞았을 때 가족들과 이렇게 둥그러니 둘러앉아서 생일 파티를 열었던 그 영상도 있었습니다. 그 영상 어떤 모습이었는지 저희가 좀 찾아봤는데요. 영상 만나보시고 오겠습니다. 아버지 너무 거창하게 하셨어요. 뭐 거창하니 오늘 좀 아버지 생신 때도 이렇게 안 하시고서는 뭐 가선 탕진하겠어요. 아버지 이런 식으로 생일에다가. 야, 축하하면 들고. 해야지.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고마워.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내일 구치소에서 쓸쓸한 생일을 맞이해야 될 텐데 근데 오늘 생일 하루 앞두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 그 박 전 대통령 협의가 가뜩이나 지금 많은데 하나가 더 들었다면서요, 이준석 위원장. 그렇죠. 이제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것인데 네. 이게 사실 선거 개입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자체가 또 탄핵 사유입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했던 발언했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에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혐의로 하나 추가된 건데 그 당시 이제 보면은 진박 공천이라는 게 이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남권이나 이제 대구권에서 이제 결국엔 안정권에 있는 곳들에서 진박 후보들을 당선시키기 위한 그런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냐. 근데 이게 네. 공천에 관련된 것은 아닌 걸로 저는 생각하는 게 공천 때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떤 성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냐면은 여론조사라는 것이 그래도 전화를 한번 받아보면 그 사람의 이름을 한번 더 듣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진박 후보들이 하는 분들이 사실 뭐 사회 이력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유권자의 귀가 익지 않은 그런 이름들이었거든요. 이것을 인지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만약에 여론조사를 돌린 것이라면은 예. 이건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검찰이 혐의를 적용해서 이제 기소를 하겠다는 것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가 총 21개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험노가 예상됩니다. 저는 60초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